어느 날 새벽, 고을 사또의 안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단히 잠겨있던 금고 문이 흔적도 없이 열려 있었고 그 안을 가득 채우던 재물은 시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비를 섰던 군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텅 빈 금고 안, 오직 한 가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먹으로 또렷하게 그려진 매화 한 가지였습니다. 도둑이 든 것은 분명했지만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왔다가 사라진 그 존재는 자신이 다녀갔다는 증거로 매화 한 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대체 이 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매화였을까요? 이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 년 전 조선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당쟁이 격화되고 탐관오리가 백성의 등골을 휘어잡던 그 시대, 민중은 누군가 대신 나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조용히 퍼져나가던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길지매였습니다. 숙종 연간의 조선은 겉으로는 문치가 이어졌지만 안으로는 깊은 균열이 가득했습니다. 세금은 무거웠고 흉년이 거듭되면서 백성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힘있는 자들이 아래를 짓밟은 구조 속에서 그 분노는 말이 아닌 이야기의 형태로 민간에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지매가 처음부터 조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 이름의 기원은 중국 설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패한 관리의 재물을 훔치고 현장에 매화 한 가지를 그려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의적, 그 상상 속의 인물이 바다를 건너 조선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일지매 이야기가 퍼진 것은 소설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숙종 연간을 전후해 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 민간에 광범위하게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 책점에서 빌려 읽고 길거리 이야기꾼이 목청 높여 낭독하면서 일지매는 글자를 모르는 이들에게도 친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민중에게 일지매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힘없는 자들이 꿈꿀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이름이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창고를 열고 빼앗긴 것을 되찾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권력에 흠집을 내는 존재. 그 이름 앞에 의적이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붙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소설 속 일지매가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소설이 크게 유행하던 시기에 맞춰 스스로를 일지매라 칭하며 실제 관할을 털었던 인물이 결국 붙잡혔다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이야기 속 이름을 빌려 현실 세계에서 행동했던 그 무명의 인물은 대체 어떤 자였을까요? 실존했던 이 인물에 대한 기록은 안타깝게도 극히 단편적입니다. 포도청이나 관아에 남겨진 문서에 짤막하게 등장할 뿐 출신도 본명도 명확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탐관오리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으며 현장에 매화를 남겨 자신이 일지매임을 내세웠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는 항상 얼굴을 감추었다고 전해집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활동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실제 생김새를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소문 하나가 파생됩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니 못생긴 것이 틀림없다는 소문이 퍼졌는데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민간에서 생겨난 이야기로 보입니다. 결국 이 인물은 관아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체포 이후의 기록 역시 희박합니다. 신문 과정에서 무엇을 털어놓았는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기록에서 사라졌거나 처음부터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잡힌 순간 역사의 그늘 속으로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남겨진 가장 뚜렷한 단서는 역시 매화 그림입니다. 이 표식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소설 속 일지매의 서명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서사를 입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표식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소설 속 의적이 되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 인물의 정체를 두고 몇 가지 가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모방범이라는 시각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그는 유행하던 소설의 캐릭터를 빌려 자신의 범행에 명분을 붙인 영리한 도적에 불과했습니다. 유명한 이름을 내세우면 민중의 묵인을 얻기 쉽고
붙잡혔을 때도 단순 도둑이 아닌 의적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모방범이었다면 왜 굳이 관아와 탐관오리만을 대상으로 삼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반 부잣집이나 상인을 털었다면 위험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목표물의 선택에서 어떤 신념이나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비밀 결사 또는 의적 조직과의 연관성입니다. 한 명의 도적이 관아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오랫동안 잡히지 않으려면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협력자, 은신처를 마련해주는 동조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조선시대의 민간에 다양한 비밀 결사 조직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와 함께 행동한 동료에 대한 기록도 조직의 흔적도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인물이 붙잡혔다는 사실뿐이며 그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었는지는 기록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각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 인물이 진짜 의적이었든 계산된 모방범이었든 민중이 일지매라는 이름에 열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실존 여부와 무관하게 시대의 부조리에 대한 집단적 분노가 응결된 상징이었습니다. 어쩌면 민중은 그 이름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기록의 공백입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혼자였는지 조직이 있었는지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가설도 모든 물음에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인물이 사라진 뒤에도 일지매라는 이름은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구가 현실을 만들어내고 현실이 다시 전설이 되는 이 기묘한 순환. 일지매는 처음부터 이야기 속에서 태어났고 어쩌면 이야기 속에서만 완전해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실제로 시대의 분노를 품은 의적이었는지 아니면 그 분노를 빌려 쓴 자였는지 그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단순히 소설을 모방한 도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분노를 온몸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름이 기억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답일지도 모릅니다. 일지매 매화 한 가지를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름.